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인데요.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ECB 포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국들의 총재들의 토론을 하면서 이 토론 내용 안에 또 앞으로 있을 통화 정책이 좀 교환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소식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업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의사소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수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먼저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이제 수요일 미국 증시가 곧 개장이 됩니다. 네, 여전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전 세계에 대한 이 트럼프 행정부 비난이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왕따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또 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은 어떠한지 오늘 또 실시간 외신으로 여러분들과 2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ECB 통화정책 포럼에 대한 이런 총재들 발언도 역시나 외신 쪽의 의견을 통해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시간 속보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수요일장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은요. 오늘은 두 분의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찾아주셨습니다. 주상 마스터님과 골든서클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스터님들 오늘 두 분과 함께 수요일장 함께 할 텐데요. 자,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골든서클 마스터님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또 다시 또 개편하자마자 또 오래간만에 뵈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인사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스튜디오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또 시청자분들을 만나보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반가운 마음과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주상박사님도 인사 나눠봐야 할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장에 함께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주상입니다. 예. 미국하고 지금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가 완전히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상 마스터님의 활약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수요일장 신세계 함께 할 텐데요. 자, 현재 시각 10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오늘장의 현재 시각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자, 어제장에는 현선물 쪽에서 하락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 현재는요,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774.25포인트로 0.30%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도 반등하고 있을까요? 나스닥도 역시나 현재 구간 반등하면서 7287.50포인트로 0.4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어제장에는 최저점이 1.16100달러 선으로 1.16달러 간신히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부근 소폭 상승하고는 있지만요. 큰 반등은 아닙니다. 1.1650달러 선으로 0.03%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 계속적으로 1280달러가 이탈이 됐었던 골드의 흐름은요, 여전히 1280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77.2달러 선으로 0.0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골드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오일 함께 봅니다. 크루드오일 어제장에도 좀 밀렸었고,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1% 넘는 상승세로 65.68달러 선까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자, 어제장의 종가 확인하시면요. 64.90달러 선으로 65달러를 회복은 하지 못했지만 오늘장의 반등으로 65달러를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중후반대 가격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장 지수에 대해서는 나스닥과 S&P 1% 넘는 하락으로 이어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반등을 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다시 탄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65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중후반대 가격대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은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은 캐스터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 뉴스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오늘 오프닝 이슈 첫 번째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프닝 제가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러면서 다우존스 1.1% 하락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백악관은요,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더 많이 잃을 것이고 또 중국은 또 역시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무역전쟁을 이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까지는 무역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이제 모든 회담과 또 중앙은행들의 발표가 끝난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이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느끼고 있다면서 이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격화로 뉴욕 증시의 주가가 또 급락을 하면서 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죠. VIX가 급등하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CNBC 보도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기술주 중에서는 애플사가 가장 큰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애플이요, 이 2017년 회계연도에 매출 중에 20%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40개 가까운 매장도 있고 또 아이폰 조립이나 이 부품 역시 대만 기업인 팍스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기업들보다도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수출량이 많은 지금 애플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CNBC는 이 기술 관련 기업들 중에서 두 번째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을 꼽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인 짐 멜론이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없었어도 이 미국의 증시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이 짐 멜론 회장은 이 무역 전쟁 우려가 확실히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 그간 가격이 너무 비싸진 데 따른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미국의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 32배로 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면서 큰 조정이 올 시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다음에 이 맞이하게 될 경기 침체는 무서울 것이라고 이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 폴 튜터 존스가 전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마켓 워치에 따르면요, 이 아무런 지금 안정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음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정말로 큰 위협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화 정책이 있지만 정말로 빠르게 소진될 것이고 재정적인 안정판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말이면은 미국 국채금리와 증시가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면 연말이 되는데 이 채권금리와 주가가 같이 함께 오르는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지금 현재 그럴 오를 태세에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니크레디트의 전망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과 또 22의 드라기 총재의 이런 좌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이제 발표가 환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을 축소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의 가격 하락세가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투자자들은 연준에 맞서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노보트니가 발언을 했습니다. 유로가 이렇게 약세를 이어가면서 이 이유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이 미국 금리 낙폭 확대에 출렁이고 있다는 소식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웨스트팩은 이 호주 달러가 작년 5월 저점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다면서 경고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 본장에서도 다우지수가 1%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S&P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은 좀 견조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ECB 쪽에서는 유로 약세가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이다라는 부분으로 분석 내용을 꼽았다라는 외신 쪽의 뉴스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취재진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 지속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S&P 500과 나스닥 모두 반등을 이어가면서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S&P 500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ECB 드라기 총재의 비둘기적인 발언에 의해서 하방 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FX는 어제장의 하락에 이어서 오늘장 크게 반등은 하지 못합니다. 1.1668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8월물이고요. 오펙의 증산과 그리고 무역 갈등 고조 속에서 65달러에 대한 지지 확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5달러를 반등하면서 후반대 가격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1.36% 상승한 65.7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8월물이고요. 무역 긴장 속에서 달러 반등을 지속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골드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대에서도 1276.9달러 선으로 지금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수와 유로 FX,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상품군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점검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슈 S&P 500부터 지수에 대한 방향성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요, 어제장 이 시간에는 두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갔고 개장 이후에는 소폭의 반등이었지만 다시 한번 빠지면서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 일봉상으로 아랫꼬리로 일단 지지가 됐었던 상황이고, 자, 현재 부근에서는 0.34% 강보합권으로 2775.75포인트 선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같은 반등 가격대로 올라가면서 7291.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수에 대해서 의견 먼저 확인해 볼게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제가 말문이 탁 막혔어요. 주상 마스터님 지금 관망 들어오셨고, 골든서클 마스터님도 관망이고요. 그리고 외신 쪽에서도 관망에 대한 의견, 저 홀로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오늘장 두 분의 마스터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수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관망에 대한 의견 좋습니다. 지난번에 박진선 마스터님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수에 대해서는 업에 대한 의견을 유지가 되셨는데, 자,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주상 마스터님부터 먼저 지수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예,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저번 주에도 제가 관망을 보고 있었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관망을 보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저점을 지금 19일날 어제 일단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가격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흐름 자체는 저는 단기 하락에 대한 일단 빠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 자리를 갖다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간다기보다는 조금 가격을 지켜보고 충분히 가격대가 이탈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중요한 펀더멘탈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일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어제 저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중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무역 보복을 할 경우 그거에 더 큰 무역 보복을 준비하겠다라면서 강대강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치의 물러남이 없는 모습에 지금 바로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탈출을 하기 시작했고, 중국 시장은 급락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일단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은행이 나서서 대략 한국 원화로 30조 원의 유동자금까지도 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시장을 많이 진정시키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진서 마스터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 결국에 전 세계 패권의 최고의 승자는 미국이다.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상태로도 시장 펀더멘탈 자체도 그게 일단 반증이 됐습니다. 자, 만약 장이 급격하게 빠지고 쇼크를 같이 맞는다면은 지금 미국, 중국 같이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오고 가격이 회복이 똑같이 안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모양을 자, 일단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예, 차트를 보시면은, 자,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2796, 자, 2800 고지를 앞두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자, 가격이 무너지면서 지금 2737까지 강하게 일단 하락 저점을 찍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장기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거의 최저점 때, 자, 이때 가격이 6월 초입니다. 6월 초 가격대까지 지금 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이 자리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6월달 초에 저점을 깨는 모습도 아닙니다. 자, 가격이 지금 어정쩡하게 중간에 걸쳐있는 가격은 속된 말로 시장에 강력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가격을 밀 경우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일 수도 있죠. 가격을 움직일 경우 그 방향으로 가격이 모멘텀으로 그냥 밀려다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성향의 매매를 방향성을 보고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켜보고요.
고점이나 저점대 구간을 확실하게 뚫거나 부분이 확인이 됐을 때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일단은 유로존에서부터 가격이 이제 받쳐주는 모양이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상승이 지금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은 상승으로 일단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요. 다만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매도적인 관점보다는 시장을 조금 관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P 500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일단 지금 가격대가 적절한 지금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너무 선명합니다. 15일부터 가격대가 완전히 상하 박스를 완벽하게 그리고 그림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2762라인을 뚫는 자리부터는 단기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를 진입하기에는 지금 그동안 상단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가격대에서 굉장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역시 또 관망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를 볼 수 있는 자리라면은 지금 전 고점이 7,320을 만약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부터는 추격 매수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저점을 찍고 가격이 일단 회복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지금 당장의 신규 포지션을 급격하게 구축하기보다는 가격의 큰 흐름을 보고 매매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두 지수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지수에 대해서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자, 일단 단기 저점을 찍고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추세라든지 포지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일단 좀 다시 한번 추세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7,320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좀 매수로 가담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S&P 500에 대해서도 또 추세 때 채널대를 좀 설명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먼저 주상 마스터님의 관망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박진서 마스터님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아니, 지난번부터 좀 꽤 오랫동안에 상승 쪽으로 길게 끌고 가실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관망으로 왜 바꾸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계속 2달째 계속 매수를 이렇게 해서 계속 받고 점진적으로 물량 모으기로 계속 했는데 제가 미국은 제가 더 나스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문화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제가 또 2달 전서부터 또 종목을 추천해줬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보면은 문화지적 재산권이 지금 그전 제가 해줬던 것보다 한 25%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지적 재산권은 나스닥은 계속 저는 상방을 봤는데 왜 지금 제가 조금 다운은 약간 지금 2달 하다가 오늘 좀 관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 또 오늘도 좀 어저께도 폭락이 오고 오늘도 좀 지지부진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 흐르고 있는데 국가적에서 또 아까 주상 마스터님이 또 말씀했지 30조 원을 우리 하나로 이렇게 해서 계속 메꾼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시장이 계속 개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저는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좀 이런 거에서는 다우가 좀 더 중국 쪽에 있는 영향이 좀 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일시적인 조정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망으로 좀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일단 추세를 좀 확인한 후에 또는 상승 쪽을 다시 한번 보실 그런 분석이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네, 나스닥은 계속 저 휩소시에서는 계속 매수 전략이지만
다우나 뭐 S&P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같이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계속 그 중국 증시랑 좀 우리나라도 오늘 좀 일시적으로는 반등을 했지만 저는 그거는 잠깐의 반등이지 좀 추세는 좀 더 우하향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은 좀 덜 빠지지만 그래도 소나기는 한번 피하자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아주 좀 상세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관망까지 박진선 마스터님 의견,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큰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장 시간이 다가올수록 S&P에 대해서는 상승 여력이 조금 줄어든 상황으로 2775.50포인트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개장 후 다시 한번 마스터님 통해서 지수에 대해서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을 확인했는데 박나경 캐스터, 일단 외신 쪽에서도 관망에 대한 의견 설명이 어떤 뉴스로 인해서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먼저 지금 외신 쪽의 의견들은 이제 상승 요인과 또 하락 요인에 대해서 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관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지금 미국 증시가 무역 전쟁 심화에 따른 하락분을 다소 소폭 상쇄하면서 반등 상승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상승에 대한 이제 이유 첫 번째 이유인데요. 물론 무역 전쟁의 위협이 계속해서 지금 잔재해 있지만 약간은 이 충격이 진정이 되면서 다시 이 하락분을 상쇄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거래가 소폭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하락에 대한 이제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TV에서 좀 많이 오늘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불법 입국한 부모와 격리를 해서 부모를 찾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이제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이 모습에 이 전 세계가 이제 공분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지금 또 역시나 시장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이 행정부의 이런 이민 정책이 비단 미국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계, 재계, 종교계, 그리고 동맹국들까지 비판하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에서 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용감하게 백악관 출입 기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정책을 변호했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닐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경과 미국의 안보를 훌륭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 격리를 강제하는 쓸모없고 형편없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는 미국에서 심장과 안보가 모두 지켜지기를 원한다라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런 이전의 정책들, 이민 정책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이제 본인의 지금 정책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적인 항의를 아무래도 감안을 해서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지금 이제 법안을 서둘러 추진 중이라는 보도까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이슈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왕따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미국의 호황세를 짓누를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 자체가 하락과 또 상승을 조금 소폭 당분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외신들 보도에 이제 관망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펙 회의가 D-1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펙 회의 자체가 오일 가격뿐만 아니라 지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이터에서는 최근에 그 미국 오일 재고 감소에 오일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 들어와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오일 이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내일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지수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의 그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연설에 또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CB 총재와 또 연준 총재 역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발언은 조금 다소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제 기록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다소 보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 의장 연설에 앞두고
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위아래 쪽으로 하방과 상승에 대한 재료가 섞인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알겠습니다. 외신 쪽에서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뭐 어제장에는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장 다시 들어 올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서 여전히 지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 인덱스가 무역 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아직도 탄력성이 살아있다라는 많은 분석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달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분쟁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유가 유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인지 또는 앞으로 경제 호황에 대한 기대감에 이 달러가 좀 버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주상만 마스터님, 일단 달러 인덱스가 이런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켜가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강달러 현상은 필연적인 겁니다. 예, 미국이 그동안 양적 완화로 전 세계에 달러 자금을 풀었습니다. 자, 이 달러 자금은 단순히 그냥 돈 그 자체로 풀린 게 아니고 전 세계 각국의 투기 자산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서브프라임 이후부터 미국에서 찍어낸 엄청난 양의 화폐와 자산은 전 세계 각국의 투기 자산에 들어갔고 그 투기 자산이 지금 거의 100%가 넘는 지금 폭등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서브프라임 이후 가격을 본다면은 지금 거의 10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시점, 그리고 전 세계의 상황에 따라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200~3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만 본다고 해도 미국은 그동안 찍어낸 달러를 다시 본국으로 회수해 온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환차익 등 기타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2배가 넘는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빠르게 다시 자산을 회수를 하면서 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막강한 강대국의 지위를 갖게 되고요. 그동안 자금이 넘쳐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당한 부국한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그 자금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증시 약세가 보이는 것도 역시 미국이 빠른 속도 자금 회수, 즉 금리 인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다만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그동안 이번 달러 강세의 스타트는 지금 보시면은, 자,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6월 14일 기준에서부터 최저점부터 달러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급등한 달러가 오늘 정확하게 오후 20시 30분, 자, 오후 8시 30분에 고점 부분이 드디어 그동안 이어왔던 이 지지라인을 깼습니다. 자, 아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요. 자, 달러가 이렇게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모든 것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선언이 나온 지점부터 시작된 이 지지 라인을 오늘 처음으로 깬 지점입니다. 자, 이 지점이 무려 8시 반인데, 자, 이 부분이 왜 제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냐면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일, 골드, 유로 FX 등의 상품을 거래합니다. 자, 이 가격들은 모두 다 달러 단위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변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 모든 상품들의 가치가 상품 자체에 원래 밸류데이션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달러가 변화하면서 가격이 변화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로 FX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 이어왔던 추세를 뚫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추세를 뚫는 첫 스타트가 나온 지점이 정확하게 8시 30분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면서부터 유로 FX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골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움직인 가격대가 정확하게 8시 반입니다. 자, 이 지점만 본다면은 이 지금 모든 통화의 상품들이 다 달러 인덱스랑 밀접하게 맞물려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지지를 돌파하고 나왔다는 이 지점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 모든 상품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인덱스 같은 경우도 약간 관망을 든 이유도 이 달러 인덱스를 사실상 언급을 제가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6월 14일부터 이어져온,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6월 14일부터 언급해온 이 모든 가격이 지금 달러 인덱스랑 맞물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는 이 지지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 이 지지라인을 다시 달러가 뚫고 올라간다면은 그 지점부터는 달러 인덱스를 강력하게 다시 매수로 보셔도 되고요. 다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도가 우위에 있다라고, 일시적으로는 매도 우위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니까 주요 그 지지대를 깬 상황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 달러의 이 추세 하락을 좀 확인해 주셨는데, 마스터님, 골든서클 마스터님도 이 달러가 좀 추세가 변했다라는 거에 좀 동일하실까요? 저는 추세 주상 마스터님의 그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아까 뭐 FOMC 뭐 제롬 파웰의 약간 연설이라든지 뭐 좀 다가섰다 보니까 좀 일시적인 거로 저는 보고요. 제가 그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 발표 때 지금 확률 게임이라고 해서 저는 계속 그 유로를 매도라고 계속 그때도 한 거고, 한번 그때 발표 이후까지 한번 보자고 했는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엄청 또 하락이 또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일시적인 그 달러가 약간 하락 정도 있는 기조지, 뭐 전체적으로는 뭐 94달러 뭐 초반이나 93달러 또 후반 정도 오면은 또 유로 매도를 또 강력하게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는 그래도 달러가 못 올라가도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제롬 파웰이 연 4차례 금리 인상을 또 계속 주장한 부분이고, 유로는 또 마침 또 드라기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뭐 멘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뭐 시장에서 예측했던 그 동조화 현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확률 게임으로는 아직까지는 달러는 우상향으로 기조는 있다. 다만 예전처럼 뭐 패러티를 가기 위한 뭐 100 그 정도까지는 좀 무리고, 95달러 뭐 중반 정도는 계속 초반이나 중반은 계속 우상향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기조다. 예. 물론 트럼프 정책은 향후에는 뭐 달러 약세를 좀 주장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지금 완전 고용이고 또 보호무역제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미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러의 우상향은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 오늘 8시 30분에 있었던 이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두 분의 마스터님이 좀 다른 시각으로 일단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주상 마스터님은 조금 유의미한 그런 추세 이탈로 보고 계신 상황이고, 골든서클 마스터님은 일단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금 현재 좀 하락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하락이고, 추세가 좀 벗어난 것이고, 다시 우상향하기 위한 잠시 좀 조정으로 좀 보신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있을 달러 인덱스에 대한 향방은 95달러 중후반으로 좀 보고 계시고, 위쪽으로 상승 쪽으로 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근의 달러 인덱스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시가 벌써 10시 34분 지나면서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자,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개장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장에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먼저 방향성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 관계 개선 기대 속에 상승 출발했다라는 현물 쪽의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먼저 지수 선물 쪽에 S&P 500 지수 먼저 보시죠.
자, 지금 S&P 500 선물 쪽에서는요, 초반의 그 상승세는 지키지 못하고 일단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774.25포인트 선으로 0.28%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7296포인트 선으로 0.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 FX는 지금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다. 일단 좀 하락 쪽으로 더욱더 가고 있습니다. 1.16580달러 선인 0.0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280달러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1275.8달러 선인 0.0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 원유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앞선 API 쪽에선 재고가 감소한 상황을 확인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1.51%의 반등으로 65.88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본장에서는 뉴욕 증시 미국과 유럽 간의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개선 기대에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지금 선물 쪽에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 뉴스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쪽에서는 지금 개장 소식 주요로 다루고 있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무역전쟁 이슈에 약간의 이제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이제 10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제목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과 또 EU 간의 이런 잠재적인 그리고 무역 전쟁, 분쟁을 해결하라는 이러한 그 움직임 속에서 증시가 힘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제 EU가 갑자기 왜 등장을 했는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중국과의 이야기들로 계속 보복 관세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시끄러운 상황인데 지금 EU는 지금 미국과의 전쟁을 좀 피하기 위해서 다분히 애쓰고 있다는 소식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이제 유로 FX 이슈 때 좀 더 자세히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10% 부과하는 것을 조금 거두어 달라라고 EU 측에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도 외신에 들어와 있고요.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EU 간의 마찰은 중국과처럼 그렇게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 미국 증시를 좀 밀어 올렸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존스 말씀드린 대로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역시나 보잉사와 디즈니사가 가장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S&P도 역시나 0.3%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소비재주가 계속해서 좋은 소식 보여주고 있고 또 나스닥 지수 역시 0.6%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디즈니사가 지금 이제 21 그 팍스사와의 이런 이제 합병,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라이벌이었던 MBC 유니버설을 좀 더 이제 앞지르고 있다는 소식 먼저 역시나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이제 이런 소식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지금 어두워진 미국 증시에 조금 소폭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위험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과의 이제 조금 해결은 중국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좀 하락을 이어갔었던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모두 이 하락폭을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잉사의 이런 다시 올라오는 이슈에 의해서 지수에 대해서 상승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유로 FX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가격대 살펴드렸을 때 여전히 1.16달러 가격대에서 조금 소폭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166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유로 FX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주상 마스터님 홀로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고요. 저와 골드서클 마스터님 그리고 외신 쪽에서도 계속해서 다운에 대한 의견 확인했습니다. 자,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유로FX 같은 경우는 앞서서 달러 인덱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연관지어서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상 마스터님이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좀 비교하셨을 때 지금 업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네네.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시 달러 인덱스랑 연관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랑 다시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도 다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이어지는 2주간의 장기 저항 라인을 뚫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가 보시면은 30분봉 기준으로 자, 11시 반부터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로FX가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상승세가 꺾이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지금 유로FX가 달러 인덱스 그리고 기타 상품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시장의 큰 펀더멘탈 자체를 보자면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당연히 강달러 현상이 오고 강달러 현상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유로는 약세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유로FX가 상방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업의 의견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시면서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장이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갈 걸 아는데 지금 중간에 시장의 모멘텀, 가격의 수급이 밀고 오는 힘이 워낙 크면은 포지션을 잡아도 로스컷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만 놓고 보자면은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는 분명히 지금 유로FX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방이 맞습니다만 시장의 모멘텀 자체는 지금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방으로 대응하고 단 이 의견 같은 경우는 1.164를 깨고 내려갈 경우는 유효하지 않다. 1.164 이전까지는 매수 의견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설명해 주셨을 때 일단 좀 오랜 장시간 동안 지지가 됐었던 이 추세를 오늘자 8시 30분경 깬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달러 인덱스 말씀해 주신 만큼 반대로 연관지어서 유로FX에 대해서는 상승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1.164달러가 지지가 되는 가격대 한해에서 적용하셔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차트상으로도 지금 이 지지선에 대해서 그리고 1.164 가격대 좀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다시 아까 언급했던 오늘 8시 반에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동안 지금 유로FX가 계속 눌려오던 이 힘이 지금 뚫고 올라왔습니다. 자, 단기적인 분명히 박진서 마스터님 말씀대로 단기적인 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2주가 넘게 눌려왔던 저항을 일단 깼다는 것 자체가 힘이 상당 부분이 축적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는 1.164, 자, 오늘 이 하단 라인이 충분히 여기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매수의 힘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매수 가격을 끌어올린 주체 세력은 상당히 지금 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의 힘이 완전히 꺾여서 포지션이 청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상대적으로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수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을 좀 차트상으로 확인이 되니까 더욱더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164달러가 지지가 된 상황 안에서는 매수 쪽으로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하지만 1.164달러가 이탈이 된다면 이 매수적인 의견이 적용되지 않다라는 점 가격적인 전략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은 앞서 달러 인덱스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다운 의견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달러는 계속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차례 금리 인상에서 해서 계속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님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산적된 부분이 또 이번에 폴란드, 헝가리, 뭐 또 그리스, 뭐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문제가 등등이 산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률 게임이상 좀 더 올라오면 휩소시 저는 유로는 매도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완전히 그거를 손바닥을 뒤집으면은 반대로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저는 점진적으로 계속 매도 관점으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 확률 게임이니까 좀 미국은 계속 좀 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가 계속 또 좋고 지금 또 지표도 계속 뭐 6개월, 1년을 계속 보면은 뭐 지표가 대개 보면은 미국 지표가 뭐 베이지북 뭐 비농지수 뭐 보면은 80% 정도 이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뭐 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확률적으로 아직은 달러는 살아있다. 계속.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또 요즘 최근에 또 안전자산 형식으로 또 많이 또 나오는 또 달러를 그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다. 예, 안전자산으로는 옛날엔 또 조금 포함이 됐지만 좀 더 골드보다는 더 달러로 더 부각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린 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를 하면은 좀 더 달러가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서 하면은 좀 달러는 좀 더 강세화되는 기조가 강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전체적으로 이머징 강할 마켓은 것이다? 네.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네, 예, 또 알겠습니다. 오늘도 중국에서도 오늘 또 그런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인민은행 총재 뭐 이강 그분께서 외국 자본이 많이 나가니까 인민 화폐로 우선 인해 전술을 막겠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국에서 들려오는 달러 관련된 뉴스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이 워낙 또 견조하고 일단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물가에 대한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럴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달러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도와드리면서 유로 FX, 뭐 앞서서 달러 인덱스는 잠시 이탈일 뿐인 것이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 만큼 유로 FX는 지속적으로 다운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유로 FX까지 함께 좀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외신 쪽의 유로 FX 의견은 잠시 후 2부에서 추가적으로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요, 크루도의 원유 재고 발표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도 전략 함께 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함께 전달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